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SAAMG 엔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제 매력적이게 봤는데 이 동사의 매력 포인트는 대체 뭔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우리가 얼마나 잡아야 되는가, 이미 다 올랐는데 추가로 더 가져가도 돼야 되는가, 지금부터는 또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현재 동사의 주가는 거의 65,000원까지 올라와 버렸죠. 65,500원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이게 이제 10,000원부터 거의 시작했다. 11,000원,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5,000원, 3.5개월 동안 거의 400% 가까운 것들이 주가가 올라 있는 모습. 퍼는 초반기 32배에서 24배까지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3.5개월 동안 400% 올랐으면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우리들의 관심거리인데, 결론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더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고 동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를 분석하기 전에 일본의 산리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산리오가 어떤 기업이냐면 헬로키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헬로키티 자녀들 다 키워봤으니까, 이 헬로키티의 회사를 만든 회사가 이제 산리오라는 회사인데, 이 산리오는 일본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1조 6,566억, 10을 더하면 약 16조 정도, 17조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기업이죠. 우리의 SAAMG 엔터가 5,700억 정도니까 거기에 비하면 물론 규모 차이는 있지만 싸긴 무척 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리오라는 기업이 퍼는 37배고, 네, 퍼가 37배이고, 우리의 SAAMG 엔터가 24배니까 24배, 지금 30배에서 이제 내년에 24배까지 좀 주는 모습인데, 퍼는 약간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산리오가 헬로키티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우리 SAAMG 엔터가 진격을 한다면 충분히 저평가의 매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번 보는 것도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산리오의 주식을 좀 보면 매출 부분은 크게 로열티와 제품 판매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열티 매출 비중이 평균 38% 수준에서 지난 2년 동안 39.8, 48.8%로 크게 상승하며 원가율이 개선돼 영업이익률이 35.8%까지 눈앞에 들 정도로 로열티 매출 비중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균 15% 수준이었던 미국 시장에서 로열티 비중이 지난 2년 동안 평균 30%로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하, 로열티 수익이 커지고 제품 판매가 글로벌화가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회사인 미국으로 진격을 할 수 있는 능력. 특히 해계년도의 25년, 2024년 5월에서 2025년 3월까지 보면 미국 시장 로열티 비중이 31.4%에서 40.7%까지 급속도로 상승하며 미국에서 인지도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헬로키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SAAMG 엔터도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따라서 다 어떤 결론을 떠나서 SAAMG의 향후 모습은 글로벌 시장에서 파괴력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 시장을 지금 뚫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화장품도 글로벌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죠. 따라서 이제 시작했다, 주가가,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AMG를 이해하려면 캐치 티피닝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2020년에서 2021년 처음 만든 TV 시리즈의 제목이죠. SAMG 엔터의 제작은 한국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캐치 티피닝, 2020년에서 21년 이걸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감독은 장성이라는 사람이었고, 반영 시기는 2020년 3월. 여기서부터 어린이들의 눈에 들어오면서 뚫기 이제 시작한 거죠.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열 티피닝, 레전드 티피닝, 일반 티피닝, 빌런 티피닝, 티피닝이 요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캐릭터의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파괴력, 네트워크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는 처음에 TV 시리즈 캐치 티피닝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걸 영화화 했다는 거죠.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거에서 영화는 핫쇼핑. 예, 영화야는 2024년 8월 7일에 개봉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사랑의 핫쇼핑.
캐치 티패닝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는 첫 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 과거부터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의 세계관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만화 영화에 무슨 세계관이 있냐. 그런데 또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영화의 세계관들을 좀 벤치마크를 해서 세계관을 심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만 글로벌적으로 어떤 확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프린시플, 원칙을 지키면서 뭔가를 철학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세계관은.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로는 늘어나는 라이센스 매출. 동사의 IP는 캐치 티피닝으로 2020년 처음 세상에 등장을 했죠. 네, 처음 IP는 캐치 티피닝. 이걸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쭉 뻗어가는데, 매년 새로운 시즌이 공개되며 현재는 시즌 5까지 방영 완료된 상태이다. 로미오와 짝꿍 티피닝인 핫쇼핑을 중심으로 매 시즌 새로운 노열핑과 레전드핑 시즌 3부터 등장했죠. 추가되며 현재 약 150종 이상의 티피닝이 존재를 하고 있다. 시즌이 전개될수록 다채로운 티피닝이 누적되지만 새로운 시즌의 초창기 시즌 티피닝이 깜짝 출현하면서 세계관을 서로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작년 8월 공개된 영화 사랑의 핫쇼핑에서도 시즌 1의 노열핑인 라라핑과 해핑이 깜짝 출연했고, 시즌 5 첫 에피소드에서도 시즌 1의 노열핑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시즌이 등장하면 과거 IP가 잊혀지는 것인데 이것을 잊혀지지 않게 해서 꾸준히 상기시키며 IP의 수명 주기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략을 동사가 잘 쓰고 있다. 늘어나는 라이선스 매출. 두 번째 매력,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양한 대형사와 회사가 협업이 시작됐다. 티피닝의 주력 시층은 4세에서 7세로 기존에는 키즈 카테고리 내에서만 협업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영화 사랑의 핫쇼핑을 기점으로 티피닝 IP의 인지도가 키즈에서 매스 브랜드로 확장되며 대형 브랜드와 협업이 늘기 시작했다. 매스 브랜드로 확장과 대형 브랜드와 협업,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3년 77건이었던 라이선스 체결 계약수가 2024년 127건으로 급증을 했고, 올해 1분기에도 롯데 웰푸드, 클리오, CU 등 다양한 업종의 브랜드와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SM엔터와 현대차와 MOU를 체결하면서 단순 라이스업에서 서로 협업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브랜드 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타켓 연령층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타켓 연령층도 10대, 20대 이상으로 확장되며 유효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 실적은 올해 2분기부터 가시화 될 거 예상되며 하반기에 SM엔터와 콜라보한 콘텐츠 및 MD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2분기 실적을 잘 살펴보는데 그중에 현대차와 협업이 어떤 숫자적인 요인을 주느냐, 상승 요인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는지 나쁘게 나오는지. 제가 앞에서도 라이센스 산업의 핵심은 글로벌화 할 수 있느냐, 글로벌 시장으로 뚜벅뚜벅 진격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파워와 네트워크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랬죠. 다채로운 IP로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다. 현재 동사의 해외 매출의 대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죠. 재미있던 점은 주력 IP는 티피닝이 맞지만 중국에서 라이센스 매출 비중은 티피닝, 메탈 카드봇, 미니 특공대가 유사한 수준이며 중국에서 특히나 메탈 카드봇의 인기가 가장 높다. 이걸 모으는 거죠. 메탈 카드봇. 해외 매출 추이가 쭉 늘어나는 모습. 일본 시부야에 진행된 티피닝 팝업. 일본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그 핵심 일본도 가는 거죠. 동사의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비용 구조 개선이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동사의 외형 성장은 항상 좋았죠. 문제는 늘 비용이었죠. 비용에서 모든 걸 까먹어버렸는데 매출은 매분기 두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는 반면 그동안 높은 비용 구조가 잡히지 않아 적자를 지속해왔는데 작년 4분기 90억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상장 이후 7개월 분기 만에 첫 흑자를 달성을 했죠. 놀라운 점은 이런 거의 성장과 수익성이 일회성이 아닌 회사의 체질 개선 실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도 63억의 영업이익을 재차 기록하며 실적이 우상향한 모습. 여기서부터 흥분해서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이 상승의 원인은 비용구조 개선이 주된 원인이다. 채화 재고가 감소하고 유통망 내재화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채화 재고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채화 재고는 하면서 말 그대로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를 말하는 거죠.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는 재화를 채화 재고라면 이걸 떨궈버렸다는 거죠. 그동안 팔리지 않고 있던 것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다 판매하면서 이미 원가에서 떨궈서 비용으로 떨었는데 이게 이제 수익으로 다시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의 매출을 보면 2023년에 1160억, 올해는 1490억 정도 이상을 하고 내년에는 179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도 보면은 24년에 마이너스 61억, 25년에 250억까지 올라가네요. 26년에 350억까지 올라가는 모습. 24년에서 25년에서는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게 올라가는 이 구간이 가장 핫한 구간이다. 지금이죠. 지금 사서 주가가 바닥에서 4배 정도 올랐는데 8배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한 번 더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동사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봐도 24년 3분기 마이너스 50억, 24년 4분기부터 플러스 90억, 1분기 60억, 다음 분기 한 70억 정도, 3분기는 살짝 슬로워지다가 4분기에 80억, 100억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 회로를 돌릴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아기상어를 한번 보면 K 캐릭터에 암흑기가 오고 있다고 보는데, 더 핑크퐁 컴퍼니인데, 캐릭터 산업 전망 지표 코로나 이후 최악이다. 지금 상황이. 네. 아기상어 업체 작년 매출액 20% 급감, 영업 적자로 전환을 했다. 카카오 해외 사업도 접었다. 네이버 라인도 손실이 확대되고 있죠. 유아용 이모티콘 등 일부 사업에만 치중을 하다가 성장에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아동용에 매몰된 K 캐릭터, 중장년은 건담이나 바비를 찾는다. 30대 이상 성인 시장 타켓이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죠. 업계에 따르면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22년 매출이 1170억에서 지난해 946억으로 19%나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7억에서 적자 전환, 영업손실 마이너스 32억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올해 1분기 18억으로 영업이익을 내며 적자를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이전만큼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회사의 지분 16.79%를 보유한 삼성출판사도 주가가 바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유는 성인에 대한 시장 확장성에서 실패하면서 어린이들 세계에서 치고받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 SAMG 엔터도 이 부분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SAMG 엔터를 한번 봤습니다. 시총 5천억에서 7천억까지 본다. 저는 1조까지도 보는데 추가로 조정을 받으면 6만원 이하에서는 살만하다.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SAMG 엔터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